세상은 아름답고 찬란한데 나만 슬슬 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대달풍입니다. 저는 이번에 삶은 여전히 빛난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고로 유료 광고 아닙니다. 막 시작한 학고에게 광고가 들어올 리 없잖아요. 하지만 책이 마음에 들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상으로 올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읽어보세요는 아니지만 이 작가의 생각이 인상 깊었거든요. 신이 아닙니다. 해당 저서를 쓴 드빌레르 작가는 우울증에 대해 말할 때 굴곡도 없이 색채도 없이 무미건조한 공간만 보는 세상이라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은 찬란함을 보내주고 우리가 꼭 느껴야 할 아름다움은 구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세상과 우리 안에 있으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의 아름다움, 존귀함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가관이다, 가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겁나게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싶은 곳을 찾아가 전율을 느끼면 좋기도 하죠. 여행 갈 때 도파민이 이빠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돈과 시간을 체력을 써야 하며 사정이 있어 직접적으로 눈으로 담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기도 합니다. 대신에 대딸깍 시대에서 유튜브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게임으로도 보이니까요. 또한 그냥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의 꽃을 보고 혹은 그냥 동네 뒷산 네발 짐승이 되어서 기어 올라가도 감정이 벅차 올라가서 존나 힘드네, 그래도 경치 좋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이후부터 우울증이 크게 늘어 24년 기준 4년간 25% 증가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준 매년 7.6%씩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과 무기력증, 불안증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기후, 경제, 정치적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방대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장 말하고 싶은 건 우리에 대해서, 즉 나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색깔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퇴색됐나요? 아니면 잃어버린 가스 조절기 마냥 붕 떠버려서 나의 색깔을 인지하는 감각조차 사라졌나요? 혹은 다행히도 확실하게 자리 잡았거나 변화와 성장으로 인해 다른 색깔로 덧칠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공통적으로 색채도 없이 무미건조한 공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색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했다 생각하여 스스로의 색깔을 지우게 되고 공허한 그저 무인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알아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색깔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세상을 볼 여력이 없기에 얼른 자신에 대해 알아봐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을 해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는 분명 맞는 말이지만 가혹하겠죠. 교훈적인 조언이나 지도하려는 태도는 회복에 방해가 되며 자기 비난과 무가치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왜 우리의 색깔은 지워졌고 무인 상태가 되었는지 원인에 대해 스스로 천천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들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면적으로 시끄럽고 더 큰 자극을 받는 사회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바쁘게 움직이거나 멈춰있다 자책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다 보면 내면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어나게 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며 지치게 되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사색의 시간을 미루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드빌레르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이 말이죠. 드빌레르가 계속 강조하는 아름다움, 아름답다의 아름은 옛말로 나의 다른 말이라고 하며, 그렇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순수한 나다움을 의미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드빌레르가 경탄한 세상의 아름다움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녀의 말처럼 우연히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은 나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앞서 말한 침묵입니다. 나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해보고 꿈과 가치관을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한 것들을 침묵의 시간을 통해 채워 넣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름다움, 나다움이 있던 곳조차 치워버리게 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 우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은 내가 현재 어떤 것을 느끼고 알려주는 핑 시스템과 같은데, 나 지금 우울하다, 불안하다, 자, 좆같다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 나의 아름다움, 나다움이 고갈됐으니까요. 니체는 아름다움이 자라고 추함이 메마르면 세상이 비옥해진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세상은 발전되고 아름다워졌지만 나의 아름다움이 메마르고 추함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느껴 불안, 우울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고갈되어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 즉 고갈된 나다움에 대해 인지를 하여 침묵의 시간을 가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제 채널 댓글창에서라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성장하는 사회적 지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 나다움을 찾고 잃었던 감정을 느끼고 회복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텐데, 이게 드빌레르의 실존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고 했고 스스로 선택을 해가는 자유가 있고 책임을 강조했었습니다만, 현재 시대에서는 선택을 하는 자유가 존재하는 것에 우구심이나 반감이 들 정도로 시대가 요구하는 게 많고 선택지를 검열해 나가고 정답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기에 나다움을 되찾는 데 어려울 수 있고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책에서 느낀 그녀의 실존주의는 나다움을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고 느껴 비로소 내가 실존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나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람들에게 분기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드빌레르는 데카르트 전공자였고 코키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책에서 인용했었는데, 이걸 보면 나라는 존재를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로 이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그냥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타자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갇혀 있어 진짜 나를 잊어갑니다. 대표적으로 SNS 비교,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는 인식, 그리고 정형화된 성공 루트처럼 느껴지는 삶의 경로 등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은 내가 본연이 원하는 것, 나다움이 아니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나의 색이 무엇인지 고찰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긍정적 회복 현상이 늘어난다면 니체가 말한 것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네요. 붕괴되고 몰락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니까요. 전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진료를 받는 분들이 늘어난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무섭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신 분들이 늘어났다는 말이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나다움, 나의 색깔, 아름다움이란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잠시 밀어두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름다움이란 것에 매혹이 돼버리면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회성이 나락에 갈 수 있지만, 아름다움 역시 황혼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이제 우상을 믿듯이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기존 도덕을 파괴하러 온 차라투스트라처럼 세상에서 강제로 붙여진 라벨에서 해방되어 물을 파괴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새롭게 채워나가게 되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세상이 그로 인해 비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다움은 어떤 색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색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본 너무 절었어요. 어쩔 수 없어. 게임을 하면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집 안 할 겁니다. 겁나 귀찮으니까. 우선 이 플라워라는 게임은 진짜 10년 된 게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시작, 꿈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 방으로 돌아오기 전에 3분 동안 해상합니다. 플로우, 삶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조명, 어두워진 웅덩이에 빛을 비춥니다. 도시를 완전히 깨웁니다. 팔레트, 뭐라는 거야 이거? 풀을 캔버스로 사용하고 3가지 색으로 바닥을 칠합니다. 바람, 풍차와 함께 플레이하고 바람을 7번 탑니다. 별들, 모든 이름을 하늘로 방출합니다. 꿈, 모든 꽃 너머에는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전 이 도전 과제를 보고서 지금 애드립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도전 과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D 멀미 올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머리가 블루 스크린 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픽한 게 굉장히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느낍니다. 말을 계속 절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게 사람의 나다움, 나의 나다움이지 않을까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뿅.